안녕하세요. 장마철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기습적으로 내리는 여름철 폭우에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최근 한반도의 기후는 봄은 짧아진 반면 무덥고 습한 여름이 길게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외에도 대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잦고 이러한 강우현상이 때로는 장시간 집중호우로 이어져 인명까지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 야외 활동인 등산은 필연적으로 날씨와 기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등에 진 배낭 속 제한된 장비들로 여러 변수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준비와 관련 지식 습득만이 안전한 산행을 담보하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이제 이번 강좌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원 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조물락 계곡에 직접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전하게 산행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조물락 계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보시지만은 제가 한 2시간 전에 지나왔던 징검다리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이 징검다리가 잠긴 상태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뭐 무릎 이상 오는데 이 징검다리를 건너갔다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유속의 속도와 내 다리의 면적이 비례해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물의 힘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름 산행의 복병 정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죠.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세요. 불과 2시간 전에는 뭐 고요한 계곡이었는데요. 지금 하이트워터죠. 이렇게 하얀 포말이 일면서 급속도로 물이 불어난 겁니다. 여름철 장마 산행이라든지 여름철 산행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런 폭우입니다. 계곡을 건널 때 역시 산행을 했다가 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폭우 상태에서는 계곡을 건널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는 점차로 하늘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계곡 산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외선이 급속도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산행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죠. 이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죠. SPF 뭐 50, 3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치수가 여러분들은 그 1일 치수가 15분 동안 지속되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50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주 바르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자주 이렇게 발라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눈 주위에 이런 데 땀을 많이 나는 곳에서 이렇게 발라주면 눈이 좀 되게 따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땀을 닦아주든지 이렇게 해서 눈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여름 산행에 되게 좋겠죠. 덤으로써 이제 모기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유행하는 게 바로 이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옷에 이렇게 뿌려주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전체 부위를 뿌려주면 안 돼. 원래 신체 한 20% 정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 20cm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뿌려주면서 하면 모기라든지 벌레를 대체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예, 여름 산행에 있어서는 탈수 예상과 신체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우리 체내에 수분을 공급해야 되겠죠. 보통 성인 기준으로 3-4시간의 산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1리터에서 1.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을 2병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하루 전에 한 병의 물을 냉동고에 얼려서 그 다음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계속 산행을 하면서 녹아내리는 이 얼음에 물을 보충해 주면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체온이 상승하니까요.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원한 얼음물을 마셔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얼려 있는 물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스카퍼를 이용해 주시면 좀 더 배낭에 습기를 머금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겠죠. 어우, 맛있네. 여름 산행에는 날씨의 변화가 되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비가 났다가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나무를 귀신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나무도 물을 먹게 되면 하나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스틱이라든지 이렇게 풋풋한 부분들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그게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스틱이라든지 쇠붙이 같은 이런 것들은 몸에서 멀리 해주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가 좋은 귀신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위 역시 하나의 전구체입니다. 특히나 삼각형처럼 쭈삣한 바위들은 배후에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몸을 낮추고 배낭이나 매트리스를 깔고 앉은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들에서 피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곡에 도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물이 불은 상태에서 계곡을 건너갈 때는 계곡의 폭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폭이 넓으면 유속이 느리게 되겠죠. 폭이 좁으면 유속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계곡을 건널 때 여러분들이 계곡을 위로 건너는 게 아니고 물의 속도가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천히 그 물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계곡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곡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건널 때 이렇게 뭔가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정하에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확보하기보다는 잡아주기보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좀 더 단단한 나무라든지 이런 돌이라든지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포인트 어떻게 보면 고점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계곡 산행이라든지 여름 산행에서는 간단한 스링과 그런 보조 로프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5mm에서 7mm 그런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링, 그 다음에 여분의 카라비나 재개 등을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계곡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나무에 거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곡을 건너는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로프를 그리고 약간 이 로프를 위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떠내려 갔을 때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쪽으로 해서 나를 수상할 수 있게끔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발.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물을 이상으로 된다고 해서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대신 또 한 가지는 이 탑보줄이 물에 들이치면 닿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 로프에 닿는 물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건너왔습니다. 여름 산행의 의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류의 선택이란 여러분들이 가는 코스라든지 그 산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숲이 많은 곳이나 잡목이 많은 곳을 산행하신다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아주 트레일 길로서 길이 넓은 곳, 등산로가 넓은 곳을 산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바지에 반팔을 입어야 되겠죠. 긴팔과 반바지 이런 어떤 짧고 길고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팔을 입었다 그러면 자외선에 노출되는 수가 많겠죠. 왜냐면 이 팔 부분이라든지 다리 부분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크림이라든지 팔 같으면 팔토시를 껴서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잡목지대에 간다면 또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긴팔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필링이 생기는, 어디에 걸려서 필링이 생기는 옷들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들이 이 가시라든지 이런 곳에 산행할 때 걸려서 오히려 오이 튄다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동작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류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등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산을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이 등산화의 스타일들이 여러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 스타일, 가장 낮은 스타일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운동화처럼 이렇게 낮은, 발목이 낮은 스타일과 그 다음 미들, 2단 정도 위로 발목에서 올라와 있는, 그 다음 하이는 3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름 산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로우 컷이나 미들 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계곡 산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아쿠아성을 가진 통기성이 좋은 소재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이 창을, 어떤 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위를 많이 딛는 계곡 산행, 여름 산행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브람 창이라든지 이 바위면과 접지했을 때 마찰력이 좋은 창들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름 산행에서 모자는 이런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그 스타일마다 사실은 용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럼 여름 산행에서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름 산행에서는 비가 많이 오게 되죠.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이 캡이 달린 모자를 써야만이 눈에 바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산행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가 이 캡인데요. 오늘 이 3가지 정도의 캡을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가드가 달린 이런 모자 같은 경우 사실은 햇볕을 가장 많이 받고 오랫동안 걸을 때 사용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야구 모자라 그러는데, 이런 모자들은 사실은 뭐 스피드 하이킹이라든지 땀을 정말로 많이 내는 사람들, 활동성이 되게 좋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번거지 모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산행도 좋지만은 트레킹을 한다든지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모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패션적인 스타일을 가미하면서 쓸 수 있는 모자이기도 합니다.
자외선도 차단하면서 패션을 가미한 모자,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발과 같이 필요한 장비들을 살펴보면요, 계곡 산행에서는 특히 스틱의 사용이 되게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물을 건너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점이 두 개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물의 어떤 유속에 의해서 썰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두 개의 지짐을 더 확보하는 지점에서 스틱을 사용하기에 좋죠. 그 다음에 스틱을 사용할 때 이런 장갑들, 아쿠아성을 가진 메쉬, 이런 메쉬들을 이용해서 스틱을 사용하면 계곡 산행할 때, 여름 산행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휴대폰이죠. 여름 산행에서는 계곡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수 케이스에 꼭 휴대폰을 넣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름 산행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응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대에 그 산행을 마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산행이 때로는 산에서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오버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진 이후에, 일몰 이후에 하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필수적으로 배낭 헤드에 넣어야 되는 이 헤드랜턴, 그리고 헤드랜턴은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있는지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응급시에 저희가 만약에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서바이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간단하게 뭐 비박을 한다든지 노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블랭켓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식 위에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배낭 속에 있어야 되는 비상식 같은 것, 뭐 칼로리를 많이 열량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을, 뭐 파워젤도 좋고 파워바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개는 꼭 여러분들이 사실은 돌아온 집에서 먹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비상식은 사실은 산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등산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여름 산행에 대한 의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의류들을 착용하고 어떻게 산행을 가야 되는지,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름 산행은 복병이 되게 많습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비를 맞는다지 하면. 그래서 가장 하부에는 다운 패딩 정도를 뭐 가을, 여름 입을 수 있는 패딩, 얇은 패딩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비 옷이라든지 이런 의류들을, 양말이라든지 패킹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방수팩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물에 만약에 들어간다든지 실수로 어떻게 보면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되는 예비 옷들은 방수팩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변화가 되게 여름 산행은 심하니까요. 레인코트 정도, 그 다음에 판초 우의 정도 같은 건 옆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실 것 같고, 그럼 간식 역시 여러분들이 비상식도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서, 물론 포장을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포장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꼭 비닐팩에 넣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서 비박을 한다든지 노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블랭켓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헤드랜턴은 꼭 가기 전에 충전을 하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상부에 넣어서 헤드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휴대폰. 이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방수팩에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쉽게 꺼낼 수 있는 헤드 부분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다 패킹을 한 상태입니다. 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출발!